반갑습니다. 기자왕 김기자 채널 운영하는 김태현입니다. 한샘 A 계열사 핵심 멤버 A 전무 이야기를 또 하러 돌아왔습니다. 저번에는 욕설만 했는데 13분인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한샘의 기업 문화, 분위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 특정 A 계열사에 국한된 얘기긴 합니다. 물론 이런 욕설을 난무하는 상황에서 뭐 분위기가 좋게 하겠냐마는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워라밸 같은 거 당연히 없습니다. 한샘 A 전무는 주말 근무가 당연하고 연차휴가를 쓰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건데도 용납을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장기 근속 직원들 중 꽤 많은 수는 단 한 번도 연차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왜 직원에게 당연한 권리인 연차휴가를 못 쓰게 하냐면 본인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다는 명분으로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연차를 쓰는 경우에는 영원히 집에서 쉬라고 합니다. 휴일이라고 쉰 사람도 집에서 쉬라고 합니다. 집에서 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작 집에서 쉬는 건 절대 못 봐주죠. 이 녹음 파일 한번 듣고 오시죠. 야, 이 씨발년 놈들아, 밥이 들어가냐, 밥이? 어떤 새끼들 뭐가 바쁜지 개 씨발할 놈 새끼들. 야, 좀 똑바로 해라, 똑바로. 씨발, 회사는 좀만 해도, 휴일은 쉬는 날이란 뜻인데 하여간 주말에도 무조건 하루는 출근해야 합니다. 주말에 한 직원이 보이지 않자 토요일, 일요일 뭐 했냐고 추궁을 당해야 합니다. 어떤 직원은 장모님 생신으로 인해 출근 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부모님 죽었을 때도 회사 나왔다고 당장 사표 쓰라고 화를 내고 또 욕설을 퍼붓습니다. 자, 막내서부터 보자. 너는 금요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빠진 이유가 있나? 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전무랑 니네 부장은 뭐 했냐면 현장들 쫓아다니고 소식거리하러 돌아다녔고 이틀 계속 쉬는 이유가 있나? 저희 장모님 생신이셔가지고요. 특이하게 만나왔습니다. 잘 봐봐. 일단 결론은 너희 둘은 여기서 두 사람은 오늘 사표를 쓰고 나가라 그럴 거야.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똑바로 들어. 니네가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내 엄마가 죽었을 때 저기가 있어, 출장가 있었어. 장모는 네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장모가 있다 이거야. 그 장모 모시고 잘 살아 그런 거야. 4일 동안 그래서 이틀 동안 장모를 갖다 이틀 동안 다 모시고 살아. 너는 이틀 동안 빠진 이유가 뭐야? 계속해서 빠진 이유가 뭐야? 일단 두 사람은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거야. 훈련을 하는데 오늘도 이제 여기 있는 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부장이나 전무가 어떤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나와서 걸레질이라도 해주는 게 일단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니네들을 고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 그런 거. 쉴 수 있는 날은 일요일 하루뿐입니다. 특히 특정 부서는 퇴근한 후에도 A 전무가 누군가를 접대할 때면 운전이라도 담당하라고 강요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휴일은 어떨까요? 명절이나 공휴일, 크리스마스 같은 날들이요. 뭐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당연히 예상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점까지 정해진 날짜에 모든 가구를 납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 문제가 생길 때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전수검사를 하기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현장에서 원하는 날짜를 맞춰야 하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수검사를 하는 날짜는 대부분 주말에 하라고 강요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2017년 12월 25일은 전 직원이 기억하는 악몽 같은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도 A 전무의 폭언 욕설은 이어졌고 크리스마스 아침 8시에 모여서 라면을 먹고 1000세대가 넘는 현장을 검수하고 A 전무는 보고만 받고 지시하고 소리 지르고 폭언 욕설하고 특히 그날 바로 건너편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전수조사는 끝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번질 뻔했던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악몽이 따로 없었죠. 명절 시즌은 어떨까요? 당연히 쉬어야 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날이지만 매출을 채워야 한다는 이유로 신제품 개발을 명목으로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휴가나 명절 시즌만 되면 정말 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다들 A 전무의 눈치만 보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주말 특근 수당은 준다는 말만 하고 농담으로 그치는 상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어떨까요? 뭐 욕설 전무가 있는데 분위기가 깔끔하고 화기애애하겠습니까마는 1편 음성 파일에도 나왔듯이 화가 나면 물건을 자주 던져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합니다. 특정 물건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게 손에 잡히는 대로 서류뭉치나 파일 등을 던진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돌이나 다름없는 인조 대리석 샘플을 휘두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A 전무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재중 전화? 일단 전화를 안 받는 걸 상상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만약에 잠깐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거나 핸드폰을 못 보고 있을 때 A 전무의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은 A 전무의 성격이 매우 급해서 한 번 전화를 안 받으면 연속으로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 해서 부재중 전화를 10통, 20통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 번의 부재중 전화가 기록되도록 만들어서 A 전무가 얼마나 화났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은 주 52시간을 지키라는 법과는 다르게 주 70시간, 80시간 이상인 직원들이 다수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런
이런 조급증, 지금까지 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 조급증대로 야간에 업무 지시를 하면 바로 다음날 아침까지 무조건 그 업무를 해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 늘어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아직까지 다닐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왜 안 잘려? 이런 정도인데요. 폭언에다 욕설에다 심지어 물건을 집어던지고 휴일조차 제대로 없는 노예 같은 삶을 살게 하는데도요. 이분의 위기가 없던 게 아닙니다. A전무도 내부 고발이 이어지자 결국 전 사원 앞에서 사과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난 뒤 1, 2주가 지난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한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공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과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죠. 출장을 갔다 오니까 이제 법무팀의 진정, 고소 고발 내지는 뭐 진정이 접수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와이프랑도 얘기하고 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들 쪽에서는 아주 질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꼰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빠 밖에서도 그렇게 꼰대 짓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뭐가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걔가 하는 얘기가 내가 나와서 사회생활 하는데 아빠 같은 아빠 만날까봐 걱정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사실은 천억이 이까짓 게 뭔데 뭐 개새끼 뭐 욕을 하고 오늘도 사실은 아까도 짜증을 내고 막 오면서도 막 욕을 하고 왔는데 내가 내 상사들이 했던 그 사실은 경멸스러워했던 행위들이 있는데 그 행위들의 거의 90% 80%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깜짝깜짝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때 그 사람들을 경멸했었는데 야 이거 반대로 내가 그 사람들이 경멸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상에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번에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사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과 이후에도 괴롭힘 방지법 통과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공개 사과하면서 연차 쓰도록 해주겠다. 이제부터는 연차 써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2019년 5월에서 6월경 공개 사과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죠. 한 직원이 목요일과 금요일 2일 연차를 써서 휴일과 이렇게 붙여서 쉬도록 했는데요. 다른 회사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목요일 아침부터 얘 어디 갔어? 하고 찾더니 연차라고 하니까 매우 짜증난 표정을 짓고 화를 억눌렀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걸 감안하면 약간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도 얘 또 어디 갔어? 왜 없어? 라고 하더니 연차라는 사실을 알고 해당 팀장에게 폭언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이틀을 쉬는 건 못 봐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얘 뻘은 못 고치고 월요일 아침에 해당 직원이 출근하자마자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이 직원이 휴가 갔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자 사진을 내리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던 나가라고 퇴사하라고 종용합니다. 뭐 자주 말하는 거죠. 그 직원은 지금까지 다니고는 있지만 이후에도 계속 찍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 한 영업사원이 둘째 아이가 출산을 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었는데 A전무는 전화로 네가 아이를 낳는 거냐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출산해도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 이게 A전무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그 윗사람이나 한샘은 이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번 편에 언급했듯 2019년 기업문화 설문조사에서 A전무의 일화는 충분히 알려졌으며 그전에도 계속 A전무의 만행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핵심 위치에 계속 둔 건 한샘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게 A전무 한 명의 문제일까요? A전무 위에 있는 한샘그룹 아무개 사장은 인터뷰에 나가 육아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행복한 회사라고 코스프레 인터뷰를 합니다. 하지만 사장도 다 알고 있었죠. 폭언, 욕설, 갑질, 직장 괴롭힘이 난무하는 회사라는 걸요. 심지어는 사장과 전무, 팀장들이 함께 진행하는 회의에서도 전무의 욕설은 계속됐었으니까요. 내부 고발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컨퍼런스룸에서 사과 한 번으로 무마됐으니까요. 이후에도 계속된 내부 고발에 이 앞서의 모모 사장은 A전무를 휴직 처리하기는 합니다. 다만 휴직인데 휴직 아닌 휴직 같은 그런 어떤 겁니다. 휴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 활동은 계속되며 외부에는 휴직이라는 이미지가 퍼지지 않도록 입단속하라는 메시지까지 보냅니다. 이게 휴직일까요 과연? 쉽게 말해 휴직이라고 해놓고 외부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니 외부에는 비밀로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고 현재는 한샘 본사 내에 A전무 개인 사무실까지 내어준 상태라고 합니다. 대표이사 주체로 전무팀장들만 있는 새로운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왜냐면 이제 연차가 낮은 직급이 낮은 직원은 내부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 상급자들만 모아둔 거죠. 그러니까 병사는 빼고 간부들만 모아놓은 카톡방이 만들어진 거죠. 그곳에서는 아직도 주말 내내 업무 카톡이 계속되는 중이며 일요일 밤 늦게 월요일 새벽부터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휴직입니까? 이게 모모 사장이 말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행복한 회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욕설과 갑질이 난무하는 불행한 회사 아닐까요? 이 카톡을 한번 보시죠. 모모 사장은 A전무 과거 만행을 알고 있었지만 A전무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 하자고 합니다. 앞에 직원들이 A전무에게 이렇게 숱하게 당했던
당했던 이야기, 뭐 쌍욕 먹고 뭐 집어 던지는 거 맞고 이런 이야기 다 했었죠.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마음이 내키겠습니까? 한샘의 기업 모토는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이런 회사 가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회사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야근하고 주말 출근시키고 연차 못 쓰게 해서 강제로 머물게 하는 겁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그럼 왜 안 그만두느냐 라고 쉽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다니는 직원들은 취업난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뭐 하루하루 참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괴물 밑에서 있는 기분이라고 들 합니다. 이런 회사의 갑질 이제는 더 이상 안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다 큰 성인에게 쌍욕을 하고 연차 한번 제대로 못 쓰게 하고 52시간은커녕 80시간 이상 근무에 주말 출근까지 시키고, 한샘 블로그 가보면 한샘 신입사원 공채 모집글에 한샘과 함께 미래 비전을 세우고 워라밸을 추구한다, 뭐 웃기는 얘기죠. 성공으로 달려가는 이 길 한샘과 함께 렛츠고! 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계열사 그대로 놔둘 건가요? 헬지옥으로 렛츠고! 인가요? 한샘 직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정말 제발 바뀝시다. 끝! 아, 너무했죠. 근데 욕설 들어오면 살벌해요 이거. 이 욕설만 계속 들으면서 편집하니까 저도 그 A존마한테 욕먹고 있는 기분이에요. 아직도 이런 기업이 있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